자, 어제 정부가 필리핀 가사도우미 도입한다고 발표했어요. 그래서 논란 품은 동남아 이모님 온다. 아이 믿고 맡길 수 있을까? 내국인 임금 높고 고령화 심각, 현실적 대안 찬성, 신뢰 문화적 차이 등 우려, 일각선 속도 조절 주장, 고용부는 최저임금 수준 책정, 다양한 지원책 마련. 그래서 서울에서 시범 사업을 최저임금을 적용해서 하고 출퇴근 형태고 숙소비는 자가 부담한다. 젊은 부모들은 문화가 다른데 될까라고 의문을 가지고 있다. 정부가 외국인 가사 근로자 사업 운영안을 발표했는데 서울 맞벌이 한부모 가정 대상으로 하고 정부 인정기관에서 고용해서 제공을 하고 수요 따라 종일 시간제 등 다변화하고 하루 8시간 일하면 월 201만 원이라고 합니다. 한때 100만 원에 쓴다고 설레발을 치더니 201만 원입니다. 그래서 자격제도 갖춘 필리핀에서 데리고 온다고 하고 한국어 능력이나 범죄 이력을 검증하겠다고 말하고 일단 도입을 갖다가 서울 시내 전체 자치구를 대상으로 100명을 시범 사업으로 6개월 동안 하고 20에서 40대 맞벌이 학부모 임산부 등을 대상으로 한다는 거예요. 자, 이 줄어든 내국인 각사 육아 인력들, 그래서 지금 3년 만에 15만 6천 명에 이르던 인력이 11만 4천 명으로 줄어들었다. 이런 황당한 헛소리를 하고 있어요. 가사 도우미가 고령화로 구인난이 심화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아니, 그러면 젊은 사람이 또 하고 또 하고 하는 거지. 가사 도우미가 그냥 특정한 사람만이 하는 거라서 늙어버려서 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로 현실적으로 이게 될까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정경영 등 정부 관계, 이 정부의 재계라고 부르는 단체들은 적극 찬성하고 그들이 그러니까 한국의 이 보수 언론들을 중심으로 이 문제에서 매우 적극적으로 지지를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언론사의 사설도 맞벌이 부모 아이 보육위 한 외국인 가사 도우미 적극 검토. 세계는 고숙련 이민자 유치 전쟁, 우리는 뭐 하고 있냐고 심지어 이민까지 빨리 받아들여야 된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왜 이거 100명 가지고 시범 사업하는 필리핀 가사 도우미 때문에 이렇게 시끄러운가라는 문제의 본질은요. 필리핀 가사 도우미는 미끼 상품에 불과하죠. 실제 필리핀 가사 도우미는 별로 한국에서 적용되지 못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제 정부가요 공청회를 했어요. 그런데 서울 로얄 호텔에서 했는데 한국 여성 노동자회 등이 시민단체가 몰려와서 정부의 시범사업 추진 강행과 공청회를 규탄하는 피켓 시위를 했어요. 거기에 보면 노예제도 도입 중단하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이 여성 노동자회에서 이렇게 강하게 반대하는 걸 보면 한국에도 고령 여성이 할 수 있는 일이 가사 도우미 등 말고 별로 할 게 없는데 아주 힘든 노동이죠. 그래서 한국인 같은 경우에는 한 400만 원까지 받고 있죠. 350에서 400만 원요. 근데 이제 정부가 데려오면서 하는 정책 배경을 설명하면서 중상층 가정에서 평균 월급이 한 5, 600만 원 되는데 둘이서 이제 맞벌이 하면 한 월 평균 1000만 원, 1200 정도 버는데 그렇다면 400만 원을 주는 것은 부담스럽기 때문에 한 200만 원을 주게 되면 비용이 아주 절감이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가사 도우미를 구하기가 불가능해서 데려오는 게 아니에요. 솔직히 말하면 대다수는 가사 도우미를 쓰기보다 친정이나 시어머니한테 맡겨서 애들을 키우는 경우가 많죠. 맞벌이 하는 가정. 아니면 일정하게 애들 키울 때만큼은 직장을 그만두고 애를 키우고 그 다음에 애가 어느 정도 크고 나면 다시 이제 취업을 하는데 그럼 경적 단절 여성이 된다. 경단녀 논란을 제기를 하죠. 그런데 젊은 부모들 같은 경우에 50대, 60대 육아 도우미를 선호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한국식의 육아 경험이 있기 때문에 선호하는 건데 외국인들이 가르쳐서 보낸다고 하지만은 이론만 가지고 한국 아이들을 잘 돌볼 수 있을까? 그래서 37개월 쌍둥이를 키우는 한 워킹맘은 정책의 회의적인 입장이다. 문화는 한두 번 교육받는다고 습득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싱가포르나 또 이 홍콩 등의
필리핀 가사 도우미들이 굉장히 많은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그런 데는 뒤섞인 문화권이죠. 자,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필리핀 이런 데는 범중화권의 영역에 들어가 있어서 중국 사람들이 그런 나라에 일단 많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가사 도우미가 중국 문화도 잘 알고 이렇기 때문에 비슷한 문화에서 가사 도우미를 할 수 있지만은 한국은 이들과 문화가 굉장히 다릅니다. 그런데 이들이 출퇴근하면서 가사 도우미를 한다? 자, 그런데 결국 한국 가사 도우미가 없는 것도 아니고 또 여성 노동자의 같은 경우가 겉으로는 노예제도 도입이라고 반대하지만 속셈은 실제로 한국에 가사 도우미를 하는 이 고령 여성 일자리들은 이게 몇 안 되는 그래도 어느 정도 수익을 얻는 힘들지만은 이 일자리인데 노인 일자리인데 이걸 갖다가 없애버리려고 필리핀 가사 도우미를 데려오냐라는 그런 분노가 반영된 거죠. 그리고 신자유주의적으로 봤을 때 이건 신자유주의적으로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최근 들어서 이 필리핀 가사 도우미 문제를 이런 정도로 부각시키는 것은 명분은 중산층 맞벌이 가정을 위한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실제 이것은 미끼 상품이다. 진짜 노리는 본질은 뭐냐? 이 가사 도우미 아니에요. 가사 도우미가 열려서 가정마다 보급이 되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모든 분야의 외국인 노동자들을 다 데리고 빗장을 열어 제끼고 그 다음에는 외국인 노동 인력을 이민을 허용하겠다라는 목적이에요. 오늘 아침에도 보면요. 세계는 고숙련 이민자 유치 전쟁. 우리는 뭐 하고 있냐? 캐나다는 인구가 역대 최대인 작년에 105만 명이 늘었는데 96%가 이민자였다. 그래서 이민자 유치를 하고 있고 독일도 더 개방했다. 한국은 왜 개방 안 하냐고 말을 하면서 그야말로 이민자를 유치하는데 지금 노력해야 된다. 그래서 반이민 정서를 가진 사람, 외국인 노동자에 반대하는 부분을 한국에는 마치 거부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굉장히 잘못된 거죠. 필리핀 가사 도우미는 미끼 상품이고 이들이 정착하면서 이제 보편적으로 전 산업에 외국인 노동자들을 집어넣겠다. 그래서 대기업도 전부 외국인 노동자들을 제조업 현장에 투입해서 한국인 노동자를 안 쓰겠다는 거예요. 그 민노총 문제 운운하는데요. 그건 핑계에 불과하다. 그럼 앞으로요 외국인 노동자들이 한국의 제조업 현장에 다 들어와 버리면 한국 사람들은 뭐하고 삽니까? 아니 그럴 바에야 차라리 기업들이 외국으로 나가서 외국에서 그냥 하세요. 적어도 한국에서 외국인 노동자 데려와 가지고 그들한테 일을 시키겠다. 민노총 문제는 민노총을 불허하고 나름 다른 방식으로 대처해야지. 민노총 핑계대면서 본질은 아주 값싼 노동력을 투입해서 비용을 줄이겠다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전 세계에 신자유주의가 끝이 났고 그래서 상품, 자본, 노동의 이동이 그 나라를 망친다고 돼 있는데 한국에서는 뒤늦게 이러는 이유가 뭐 때문이에요? 그만큼 한국이 아직도 신자유주의가 남아있다. 그래서 세계 경제가, 세계 사회문화 시스템이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갖다가 모른 채요. 한국에는 이 신자유주의적인 그야말로 자본의 이익 추구 극대화가 관철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좌우 문제가 아닌 거예요. 여기에 이 땅에 살아가는 국민의 문제예요. 왜 핵명 21이 할 일이 없어서 외노자나 이민 반대한다고 하겠습니까? 그것은요. 이익을 극대화시키려는 자본의 요구하고 관계 있어요. 그 사람들은 애국심이 있어요? 없어요. 민족성이 있냐요? 없어요. 그냥 돈만 많이 벌면 된다는 거고 정권은 그들을 뒷받침하는 거고 보수 언론은 그들을 떠받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이런 주장들을 보편화된 것처럼 하고 그냥 이렇게 가고 그제 한 숫골 유튜버가 한장수가 외노자 수입 정책을 이야기한다는데 외노자 수입 반대를 말한다는데 강력하게 규탄해야 된다고 헛소리 했다고 그래요. 자신 있으면 여기 나와가 해봐요. 여기 나와서. 그래서 이 한국의 보수 우파라는 것들도 전부 이 기득권의 앞잡이로서 신자유주의에 앞장서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로 웃기지 않습니까? 필리핀 식모를 가지고 빗장을 열어 적긴 뒤 얼마나 많은 외국인 노동자와 이민을 갖다가 끌어들이려고 이 짓을 하는가. 그 본질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월세 30 코인 빚만 300 서울에 온 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랑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90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써봤자 평생 가본 게 꼬꼬꼬라지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 캐셔 울어무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 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서 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 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You and I, we live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en